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토론. 이번 시간은 고령군수 선거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알아보는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고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애플리케이션인 마이케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임욱강 후보. 안녕하십니까. 고령군수 후보 기호 4번 임욱강 인사드립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이남철입니다. 네, 이렇게 2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시작 발언과 공통 질문에 이어 공약 발표와 공약에 대한 후보 간의 개별 질문,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종료 10초 전에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언자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과 실행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네, 그럼 고령군수 선거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무소속 임욱광 후보부터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군수 후보 기호 4번 임욱강 인사 올립니다. 지금 우리 고령은 인구 3만이 붕괴되기 직전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령군 발전에 제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456 시대의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소멸해 간다는 고령군을 인구 4만의 활기찬 고령, 농가소득 5만 불에 잘 사는 고령, 예산 6천 시대의 강한 고령을 만들어 고령군 행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찍겠습니다. 더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역 현안 문제,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문제, 농업 지원 정책의 불균형,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개혁 문제 등 행정이 필요한 곳에 행정의 손길이 닿는 새로운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저 임욱강은 국민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고 아픈 부분을 끌어만들어주는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기호 2번 이남철입니다. 지금 고령은 위기입니다. 일자리를 찾거나 자녀 교육을 위하여 고령을 떠나는 젊은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의 소멸을 걱정할 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가, 고령을 잘 알고 고령을 잘 거리고 막힌 곳을 잘 아는 토박이가 적임자입니다. 저 이남철 40여 년간의 행정의 전문가이며 고령의 토박입니다.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를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현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추진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 힘 있는 군수 저 이남철, 윤석열 정부와 함께 멋진 고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지를. 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제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산업단지에는 2차 산업 중심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고령의 특색을 살린 지역 전략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부터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고령군의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조업체 수가 1,501개입니다. 현재 우리 제조업 중에 가장 주력 종목이 주물 관련 업종입니다. 100여 개가 넘습니다. 뿌리 산업, 주물 산업은 현재의 고령은 일반 제품만 생산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뿌리 산업 직접화를 통해서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고령 관내에 각종 농자재 제조업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상당하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곧 조성 중인 3개 산업단지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에 부과되는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직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고령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이묵강 후보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단 현황 중 고령 제1, 제2 일반 산업단지는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등 국가기관 산업이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이 집적화된 업체가 70개 정도이며 농공단지 중심으로 신소재 산업은 타프린 산업 등이 발전돼 있으나 발전된 지역이나 첨단 산업 및 중견 우량 기업이 없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소규모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뿌리 산업, 타프린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노산업단지 재생활을 추진하여 첨단 산업의 육성, 동고령 IC,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물류중심 거점 지역으로의 육성이 필요하고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교통, 물류, 인프라 지원, 인력 확보 지원, 세제택 및 설비 투자 지원, 규제 및 제도 개선, 사업장 부지 제공 등으로 수도권 기업 및 중견 우량 기업체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령 투자 유치 담당 군수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외부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시장성이 높은 농산 가공품을 개발하는 등 고령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 이묵강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금껏 농업, 농촌, 농민은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되어 왔고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홀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농업과 농민이 사랑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합니다. 농업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도, 연구직 중심으로 분리 운영, 농민 상담소를 부활시켜 농사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에게 맞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고령군에서 인정하는 우수, 안전 농산물에 대한 통합 브랜드를 시행하고 성산면의 APC와 연계하여 농산물 유통, 가공단지 조성, 농촌의 가장 어려운 현실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임을 감안하여 동남아 등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우리 군에서 주관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농가 일손 절감을 위해 농기계 택배 사업 시행 및 농기계 자동 세척식 등을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촌, 농업인 육성으로 잘 사는 농촌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고령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땅심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심이 없으면 농산물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땅심 회복 사업에 행정 지원을 적극 확대해서 토양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인력 수급 계획입니다.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농 기반이 무너집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인력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해서 인력이 제대로 적기에 인력이 공되어 농사를 짓는데 원활한 기반이 구축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인력 대처 방안으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기계화를 공급시켜서 부족되는 인력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아무리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유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유통 전문 기업과 협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빠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약 발표와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고 상대 후보가 공약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답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저희 대표 공약은 고령 신도시 555 프로젝트입니다. 세부 항목은 7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55 프로젝트는 인구 5만 명, 청년 인구 5천 명, 신규 주택 5천호 건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고령의 위기 사항을 잘 파악해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4만 고령, 5만 고령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우리 고령이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허리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젊어져야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고령이 삽니다. 그래도 미래도 밝습니다. 청년 인구 5천 명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고령을 떠나지 않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농부 스마트팜 정책 지원과 청년 드림센터 운영, 정통시장, 청년몰 사업 등을 추진을 해서 청년들이 고령에 들어서 마음껏 사회활동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 산업단지 일반여 명의 근로자들부터 직장도 집도 주소도 고령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젊은 직장인과 그 가족들이 살기 좋은 경제환경과 정주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3곳에는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가겠습니다. 100개 기업 1조 원 투자 유치 3,000명 일자리 반드시 창출해 내겠습니다. 신규 주택 5천호는 대가역과 다산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유질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5천호를 반드시 건설해서 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무소속 임욱광 후보 질문하시죠. 자, 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 소멸 지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시 소멸 지수가 무엇이며 우리 고령의 도시 소멸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 소멸 지수는 도시가 소멸되는 어떤 그 변화되는 시기를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고령에 대한 소멸 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는 도시 소멸 지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소멸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령이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멸 지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또한 인구를 어떻게 늘리느냐의 모든 행정력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인구가 증가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정책을, 모든 군정의 기능들을 발휘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도시 소멸 지수라 하는 것은 여성 20세에서 가인 여성 20세에서 39세의 가인 여성 수에다가 65세 이상 노인 수를 나눈 수치가 도시 소멸 지수라는데 도시 소멸 지수가 0.5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질문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시간을 초과하신 것. 요건 다음번에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이묵강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을 폐지하고 다산 강정고려의 고령보의 개통 등 현안 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대가협 지구 단위 개발을 통한 신시가지 조성 및 중대형 아파트 건설, 다산 곽촌 자학지구의 대규모 및 중대형 아파트를 건립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대가야 궁성지를 발굴 복원하는 등 향교 주변을 성역화 및 공원화하고 대가야 5일장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합천 통로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고령 전통시장을 경북 어뜸시장 전환과 다산면 닭기시장을 신설하고 좌악 은행나무 숲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우럭교 입구 관광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전마을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공공시설 및 아파트에 장애인 전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대가야읍 다산면에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쌈지공원을 만드는 등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분리 운영하고 농민 삼동소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세척실을 신설하고 농기계 택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독서, 문화, 여가 활용 등의 모임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를 육성하고 청년 농부 지원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을 시행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건강한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지원 사업의 대대적인 개편, 야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정의 부모, 자녀 맞춤 교육 시행 등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중화제 수지 입구 도로를 10m 이상 낮추는 공사와 함께 다산 노공리에서 성주 영암면 동락리간 인도를 개설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이 다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가 무소속 이묵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 이묵강 후보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과 답변 기회는 각 한 번씩입니다. 질문하시죠. 예, 이묵강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공약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곽촌, 노공, 낙동강 고수부지 30만 평 수변공원 관광 잔허가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현재 보전 지역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과연 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30만 평의 수변공원 관광 잔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립니다. 이 지역은 낙동 강변, 그러니까 국가하천 지역이라서 사실상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지만도 어렵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곽촌 지역에는 차박 1년에 4회에 걸쳐 차박 페스티벌을 4회에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악의 은행나무 숲은 관광지로 조성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 숲을 관광지화해서 우리 고령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 정책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계속. 예.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무소속 이묵강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555 통큰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만, 청년 5천 명 유입, 예산 5천억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이 맞는지요? 예, 세 번째는 예, 짧게 예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억이 예, 아니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5천억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10년 동안 고령군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고 현재 인구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3만 500명입니다. 인구 감소는 몇 명이 되는지요? 인구 감소는 현재는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지 못해도 현재 인구는 3만 500명입니다. 예, 10년 동안 5천 명의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 증가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최근 고령에서는 인구 증가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5천 명이 감소하고 최근 4년 동안 3천 명이 감소했는데 임기 내에 2만 명의 인구 증가에 대한 특단의 방법이 있는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5만 명 잡은 이유는 현재 우리가 고령 대가역과 다산 신도시 조성을 하면 거기에 인원이 총 1,800세대, 1,500세대, 3,300세대를 들어오면 50% 입주민을 계산을 하면 한 5천 명이 됩니다. 현재 타 지역은 전원주택과 또한 그린홈 100호를 짓고 나면 거기 한 5천 명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5만 명은 남들이 들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행정을 동원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 계획을 잘 세우면 많은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현재 요사이 가장 핫한 내용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로 인한 온라인 예, 국민을 알겠습니다. 이용하면 그 정도만 해주시기 가능하다고 바랍니다. 봅니다. 예, 좀 아주 질문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인근 대구 등 지방 도시 청년들이 수도권 또는 서울로 떠난다고 아우성인데 이 후보께서는 과연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 인구와 비슷한 5천 명을 유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예, 일전에 젊은 청년들과 제가 상당하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령은 메리트 있는 지역입니다.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가 대구와 가깝기 때문에 청년들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스마트팜을 청년 농부를 육성하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해주시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좋습니다만 7년 불가능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이묵광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과 더불어서 메타버스가 현재 가장 핫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메타버스를 중심에 놓고 88개를 핵심 과제로 키워드로 잡아서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고령군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과 내용들을 가미를 해서 메타버스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타버스가 어떤 내용이며 고령군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적용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크게 연구한 바가 없어서 뭐 크게 지금 말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묵광 후보의 공약 중에 마을 주차장 신설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 없는 관내 모든 마을의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 공영 주차장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 마을 주차장을 이야기합니까? 전체 공영 주차장과 마을 주차장 그걸 분리를 해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은 지금 현재 4개로 알고 있고 현재 마을에서는 전체 154개 마을 중에서 현재 마을 버스가 운영되고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개수는 제가 현재 한 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상당하게 총 전체 우리가 공영 주차장과 마을 주차장을 합쳐서 현재 6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임 후보께서 얘기하는 153개의 4년 동안 모든 주차장을 신설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신설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 동안에 예산 문제 때문에 나머지기 전체적인 주차장 시설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도 여러 가지 방안, 국도비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은 임기 내에 전체 주차장을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앞으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못한 말씀은 다음 순서를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은 두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고장으로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귀농 귀촌 인구가 경상북도에서는 평균 13%가 증가됐고 우리 고령군은 17.4%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령군의 귀농 정책을 보면 아주 교과서적입니다. 제한된 보조금 등의 지원에 거쳐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귀농의 정착 성공 여부는 주거가 주 요인입니다. 주택 공급과 빈집 보금자리 확대, 농촌 주택 개량 등으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인들에게 1년간 무상으로 땅을 제공을 해서 귀농에 필요한 사전 준비도 할 계획입니다. 귀농 귀촌 정책은 청년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을 내걸은 청년농부 스마트팜 지원과 귀농인 체험탐 조성, 청년농업인 귀농 지원 확대 등 청년농부 5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귀농 모범 성도 농가를 귀농 멘토로 지정해서 예비 귀농인들에게 영농 기술을 전수하게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이묵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군도 타 자치단체와 다름없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귀농 귀촌 유치를 위하여 앞다퉈 맞춤형 실속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정착 여건, 귀농 귀촌인과 마을 주민 간의 융화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귀농 귀촌 지원 정책으로는 귀농 사전 하숙장인 귀농인 창업단지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가 퇴직 세대를 겨냥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이동 귀농 귀촌 상담소의 운영을 통해 대구 등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농기계,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며 영농조합법인 육성 등 농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임기 내 귀농 귀촌 2000세대 유치를 목표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령군의 전입 인구는 2,671명이고 전출 인구는 2,987명으로 인구 유출이 심합니다. 양질의 교육 환경을 찾아 자녀를 인근 대도시로 전학시키는 것이 인구 유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고령적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 이묵강 후보부터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고 자녀를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의 생각에 따라
인근 대구, 거창, 청도 등으로 학생이 유출되고 있어 농촌 인구 감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년 전 고령군에서 대가야 교육원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양질의 교육 제공 방안으로는 대가야 고등학교와 대가야 교육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수 교사도 확보되어야 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도 모색이 되어야 하는 등 대가야 고등학교와 고령군 간의 긴밀한 공조로 상생하는 교육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교육발전기금의 시의적절한 당근책으로 이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야 교육은 활성화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현재 고령군 학생 수의 추이를 보면 8년간 818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 인구 유출이 심한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고령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고령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맞춤형 인터넷 강좌를 확대를 하고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초빙 명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에 흥미를 가져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방과 후 희망 아카데미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과목을 재편성하고 스포츠 활동 등도 대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질을 높이고 중고교 입학생에게 교복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가야 교육원 운영도 전면 재검토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하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고령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교육을 책임지는 모든 관계자들이 다 함께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 갈 수 있게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과 진행 방식은 같고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이묵광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묵광 후보의 어떤 공약서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 전까지는 주민지원 사업을 제도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고령지방 상수도는 1997년도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구역을 해제할 건지 또한 주민지원 사업을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현재 환경부가 우리 군에서 2027년도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임기 내에는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령 네, 일부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행 불가능한 정책에 대한 사항을 제가 이게 되짚는 게 아니라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의 어떤 유상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주민지원 사업을 제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령 일부 덕곡 운수는 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재산상으로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 두 개 면에 조례상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공사를 더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다면 강구해서 예.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이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런 상위법에서 그 지원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구역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현재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개통을 하겠다, 또한 상수도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부분은 주민과의 심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사항은 군수로서의 상당하게 어떤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 하라는 그런 우려로서 제가 상수도 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한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분명히 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임국광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주도권 토론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고령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항이니까 비방으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이 자리에 계신 이 후보를 비롯한 공무원 등 5명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북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사를 받고 나온 그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받고 나와 왜 목숨을 끊었는지 아직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고령군청이 생긴 유사 이래 처음 있었던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너무 큰 일이라 공무원 및 일반 주민들이 335 모이면 그 사건을 이야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미 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 목숨을 끊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미루어진 벽은 가지만 아직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그 사건의 내용을 아직 구조로 이야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헌하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매년 지자체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등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일로서 부정청탁 및 후보의 금품 답변 등 시간도 고려해 주십시오. 예.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분이 군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 후보께서 늘 주장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300만 원을 받은 그 부분은 물론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잠깐만요. 김영란법에 의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고 저는 그 해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분이 군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으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충분하게 경북도당에서 공심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 충분하게 선출이 가능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제명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분이 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강정 고령보 우륙교회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제 손실과 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산과 다사 간의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 임국광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고령군은 2013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1등급 교량으로 전국 16개 보중 왕복 2차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오개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포함해서 영산강 성천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 창녕 함안보, 합천의 창녕보 중 유일하게 9년 동안 차량 통행이 되지 않는 불통의 다리이며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 차량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할 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3월 우럭교를 통행토록 권고를 했으며 국토부에서는 달성군과 협의가 되면은 우럭교를 개통하라고 권고했는 상태로 달성군과의 마음을 비운 협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군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행대책협의 및 연결도로 개설, 국비 예산 확보에 협력하는 등 달성군과 긴밀한 협조 체제가 차량 통행을 가능케 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은 고령에서 가장 발전의 신성장 동력의 장소입니다. 최우선 과제로 이제 강정고령포를 이제는 개통해야 합니다. 전국 2차로 교량을 갖춘 5개 보 중 고령포만 유일하게 차량 통행이 불가한 곳입니다. 우려권은 산업 물류 비용이 연간 300억 원 절약되는 경제의 다리이고 응급 환자를 동산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불통의 다리인 우곡교의 해결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성군의 결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서 3차 권고안까지 나왔지만 달성군의 반대로 권고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상생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입니다. 2021년 작년에 달성군과 고령군이 상승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지자체 경계지점에 사문진교 야간 경관 사업을 시작을 했고 민간 교류를 위한 주말 장터 개설, 편리한 교통망 확보를 위한 철도 도로 광역 교통망 구축에다 합의를 했습니다. 우려교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려교가 소통의 다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서 본격 추진이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고령군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달빛 내륙철도 역사를 고령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후보자들의 유치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부터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 오랜 수건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가 지난해 6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고령을 거쳐 한 200km에 달하는 사업으로서 2030년 개통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령의 역사가 건립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시 설계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우리 고령 지역에 반드시 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고령 군민의 역량을 총직결시킬 계획입니다. 지역의 정의용 국회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를 수시로 찾아 고령 역사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반드시 고령 역사를 원하는 곳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령 역사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령 미래 100년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입니다. 특히 고령 역사는 찬란한 대가의 역사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고령 관광의 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호남 지역과 교류 활성과 상생 발전도 매우 기대됩니다. 달빛 내륙철도에 고령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무소속 이묵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 고령은 참 뼈아픈 실패가 있었습니다.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고령역 유치에 실패를 하고 인근 성주군과 합천군의 역사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역채권 개발은 지역의 경제와 교통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러한 아픔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세종시에 고령군청 출장소인 제2고령군수실을 설치하여 고령역 유치는 직접 챙기겠습니다. 우리 군에 역사가 있어야 할 명분, 당위성을 찾아야 하며 고령유치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 수립을 시행하여 반드시 역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처, 관련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 등 이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반드시 역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고령군은 역사 문화적인 기반과 관광 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만은 관련 콘텐츠가 부족해서 외부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군 대가의 역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 이묵광 후보부터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역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면에서는 지산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교 주변 가야궁성지 조사 복원 등 미발굴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는 등 대가야사를 더 많이 연구하고 연찬하여 학교 교과서에 많은 가야사가 등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가야를 알리는 문화해설사가 되도록 앞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광산업 육성 방안은 실무에 밝은 관광 전문가를 발굴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관광산업의 피드백을 통한 혁신적인 계획과 관광산업 육성이 말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다산면, 낙동, 강변에 은행나무 숲 등을 개발하고 관광지화하는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꾸준히 개발하고 강정고령보 개통과 다산 강변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계경포공원을 확대 개발하여 스스로 찾아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가의 역사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가야사가 우리 역사에 제대로 편입되어 국정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당위성이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야 역사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가야문화권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 중인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발굴, 복원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광산업 육성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대가야 체험축제를 내실 있게 개편시키고 기존 있는 관광시설에 꽃과 빛으로 고령 관광의 랜드마크로 변화시킨다면 매력 만점이 될 것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관광상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고령은 하드웨어인 관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광시설에 고령에서만 느낄 수 있는 멋진 소프트웨어를 첨가한다면 차별화된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먹고 쓰고 머무른 관광으로 체질을 바꿔 소득이 창출되는 관광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은 공통 질문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고령의 평균 연령은 51.5세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31.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이 별도로 건립되어 있지 않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와 의사 수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구체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노령 인구 비율이 32%나 차지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궁극적인 해법은 소외 없이 다 함께 행복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노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모두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전문 분야에 또한 장기적으로 기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시니어 클럽을 설치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경로당 공동치사와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 분만 계시는 노인의 숫자가 늘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밥을 해먹고 하는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치사하는 부분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의 안전손잡이 설치와 경로당 입식 의자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마을 주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시간 안전케어 시스템을 확대해서 사소한 네,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에 무소속 이묵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고령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 정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노인의 보양 문제, 경제적 문제, 치매 및 건강 문제, 여가 활동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인 복지 정책으로는 고독사는 독거노인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공동거주 독거노인 거주시설을 신축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고 결과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관내 전 경로당에 체력 단련, 건강 정지를 위한 체력 단련기 암막이를 비치하겠습니다. 주간 노인보호센터 확충과 기준 완화,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를 확대 제공,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하여 목욕, 미용 등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어른들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어르신을 모시는데 조금도 소함이 없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시작 발언의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부터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고령국민 여러분, 고령이 위기입니다. 인구 감소로 3만의 벽이 무너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고령 군수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은 위기의 고령을 구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고령의 위기 사항을 잘 파악해서 극복하고 새로운 고령, 희망의 고령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할 일 많은 고령,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40년 지방행정 전문가 이남철, 경륜 있고 준비된 이남철, 희망 고령의 시작, 검증된 이남철에게 맡겨주십시오. 국민의힘 힘있는 군수 이남철, 윤석열 정부와 함께 더 빠르게, 더 세심하게 고령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인구 5만 명, 청년 인구 5천 명, 신규 주택 5천억 원을 555 프로젝트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7일과 28일 사전투표, 6월 1일 투표일, 기호 2번 이남철을 선택하시면 고령이 행복해집니다. 더 겸손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무소속 임욱강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령군수 후보 기호 4번 임욱강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KBS 관계자 여러분과 끝까지 시청해 주신 고령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철 후보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저는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오직 정직이라는 모토와 함께 양심은 나를 지키는 방패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주민을 생각하며 걱정하며 일해왔습니다. 나는 늘 한결같은 마음인가, 늘 고향을 위해 내 고장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을 위해 노인이 행복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뛰고 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존경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뚝심 있는 고령군수 기호 4번 임욱강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후보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선거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20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고령군수 선거 후보자의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후보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후보자 연설회에서 뵙겠습니다.